안녕하세요. 제가 그 지구인을 위한 오답 노트 네 번째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그동안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네 번째를 올립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자료입니다. 바로 오늘은 바로 이 네 번째 물과 구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가지를 했지요. 태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포화되었다. 그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칼 세이건 그 얘기들, 그 얘기를 하고, 아직 지금 좀 얘기할 게 남았는 게 이 수증기하고 구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도시 온도 이런 것들. 이 덕분에 이 엉터리 오답 노트 덕분에 자료를 조금 더 정밀하게 준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구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구름을 얘기하려 그러면은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해야 됩니다. 물은 또 다음에 또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제가 구름에 대한 거는 이 존 클라우즈 박사님의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4차에 걸쳐가지고 이 존 클라우즈 박사 강의에 대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이 겁니다. 이분이 이 구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세레스 데이터까지 다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엘파소, 텍사스 엘파소 강의에서 했고 그 말고도 이분이 유럽 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거죠. 지난 제가 했던 게 뭔가 하면 이분은 제목을 아예 이렇게 지구 구름 온도 조절 장치가 지구의 기온을 조절한다. 온실가스가 아니다. 이걸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찍었던 거고, 그 중에 특히 파트 1, 파트 2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강의 2가 제가 올려놓은 중에 강의 2번이 바로 여기에 이분 하셨던 강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올려져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구름하고 이게 이산화탄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분 역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왓츠업 때 이것 말고도 지금 곳곳에 이분 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으니까 가는데 이분이 에너지 경제학자예요. 라르 세니카우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아주 특특해요. 저하고 여러분 또 화상 통화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거를 썼어요. 구름과 물에 대한 생각 이러면서 이분이 에너지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거예요. 지금 스위스하고 싱가포르에 체류하면서 커머디티 트레이더 아주 박사학위 갖고 여러 가지 그 무역의 일종의 저런 거죠. 석탄, 석유 딜러 이런 걸 하는 분인데 상당히 똑똑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이 또 저거예요. CO2 코알리션하고의 저하고 같이 멤버예요. 멤버인데 에너지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해서 뿐만 아니고 기업 투자도 하고 커머디티 트레이더
여러 가지 원자재 거래도 하고 뭐 이런 모양. 석탄, 석유 딜러 책도 잘 쓰고 뭐 이런 분이. 이분이 이 책을 미국의 대학 교수하고 같이 썼어요. 써가지고 저한테 좀 책 한국에 좀 번역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연락을 와가지고 제가 이 책을 초보를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에너지니까 저보다도 마지막 다듬어 가지고 이 허정수 경북대학교 허정수 교수님 이름으로 이런 책이 나갔어요. 에너지 불편한 미래 문명의 혈관 전기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여기 이 책을 한번 볼만해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저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 두껍지도 않고 바로 미국의 여기에 워싱턴 대학교 교수분하고 같이 줄 서는 건데 왜 이게 이제 뭐라 그런 태양광 풍력이 앞으로 이게 주도적인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없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허정수 교수님이 해가지고 바로 제가 이 지금 주로 내는 어문학사에서 작년에 나갔지요. 나갔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이분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간략하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보려고 하면 그거 나오는 건데 대기의 수증기 함량. 우리가 흔히 이런 자료를 많이 봤죠. 그 드라이 에어만 수증기가 없는 수증기에 따라 가지고 대기에 산소가 얼마 들어 있고 질소가 얼마 들어 있고 탄소가 얼마 있고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은 드라이 에어 컴포지션 건조할 때 물이 없을 때를 가정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온실 효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보통 20도씨 상대 습도 75. 보통 우리가 사는 이런 데가 한 60%, 상대 습도 75%그 이하가 대부분이고 이 정도에서 보통 가죠. 어느 정도 이 습도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필요하고 보통 우리 뭐 비가 안 오고 이러면은 요것도 좀 낮게 이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물이 얼마가 있느냐. 그러면은 물은 전체 중에서 한 세 번째로 많은 거죠. 한 1%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물이 한 1%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질소와 산소는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0.0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의 요 1%가 말입니다. 대기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정기 상태죠. 수증기로 존재하고 있는 이 1%가 온실 효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죠. 뭐 그러면서 이걸 많이 봤죠. 우리가 온실 효과의 전체 중에서 95%가 물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3.6%다. 이러면서 미국의 일반적으로 그 에너지 부지요.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여기 나온 자료를 주로 쓰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가는 게 이게 제가 번역했던 이 불편한 사실에는 이게 나와요.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물은 한 90% 정도를 온실 효과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이게 3.6이 아니고 6% 정도, 메탄 2%, 나머지 뭐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걸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걸 한 9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세. 근데 그만큼 그렇지만 90%든지 뭐 95%든지 상관하지 않고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론 건조한 사막일수록 물이 부족하니까 온실 효과에 물이 차지하고 있는 온실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건조한 사막이 아닌 데서는 90% 정도를 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도에 따라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기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비행기가 대륙권하고 요 성층권 사이로 이렇게 장거리 가는 비행기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대륙권에는 기상 변화가 있고 성층권에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보통 아래에 지면 가까이에는 물이 많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증발할 뿐 아니고 바다에서 증발하고 하니까 물이 많고 위로 갈수록 물은 줄어드는 거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이게 수직으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수직으로 거의 변화가 없고 물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위로 가면은 좀 더 위로 가면 성층권에 가면은 말이에요. 이게 오존이 많죠. 오존도 이 온실가스죠. 그래서 오존에 의한 온실 효과가 제법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 오존층이다. 바로 오존층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성층권에 오존이 많은 지역을 오존층이다. 오존층 파괴 뭐 이런 거 할 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아산화질소도 제법 여기에 많은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산화질소 뭐 이런 문제를 여기서 따진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비료 때문에 그런 건데 아산화질소 같은 거는 주로 성층권에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데 온실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메탄 같은 거는 올라가다가 거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산소하고 변화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거는 뭔가 하면은 보통 한, 이게 공기도 하나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6km 이내에 봐요. 50%의 공기는 요 아래에 대부분 머무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가면은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죠.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희박해지니까 온실 효과라는 거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물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나 오존이나 그 아산화질소나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을 붙들어두는 그게 바로 온실 효과죠. 그런 효과가 있지만은 공기 입자가 적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물이 차지하고 있는 온실 효과는 건조한 지역에도 떨어지지만은 고도로 위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거죠. 왜? 물 양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그 온실 효과의 비중은 아래보다도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분이 썼는, 라르가 썼는 그 글에 나오는 건데, 물과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위에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물 수증기도 있고, 가스 대기들이 요래 있죠. 그 비행기는 요 위로 요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기 이 쓰는 걸 제가 원글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 번역만 해가 올리면은 자료가 무슨 변형됐나 싶어가 들었는 건데, 온실가스는, 그린하우스 가스는 대기를 약 33도 더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지구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8도.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원래 지구는 온실가스가 없으면은 마이너스 18도가 돼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있으니까 15도가 된 거죠. 그 차이가 뭔가 막 33도가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온실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평균 마이너스 18도.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15도 빼기 33도. 이 마이너스 18도죠.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18도가 되는 거죠. 거의 인류와 대부분의 동물은 이 마이너스 18도에서는 사람과 인류와 대부분의 동물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에 온실 효과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지. 수증기는 전체 33도씨 온실 효과의 90%, 그 온실 효과의 33도의 90%가 뭔가 하면은 수증기로 된다. 97%로 보고된 적도 있다는데, 아까 우리가 95%도 있었고, 90%도 있었죠. 그 90%로 한다면은, 바로 이 33도 중에 90%가 바로, 어, 수증기고, 기타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 등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배출한 것뿐만 아니고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다 총량이 33도 중 3도보다 약간 적은 양을 대략 기하할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온실 효과가 없다면 마이너스 18도인데, 근데 15도잖아요.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다. 그 33도가 바로 이제 온실 효과에 의한 건데, 그 중에 바로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라는 게 바로 이거다. 태양빛이 내려가지고 적외선이 되면은 그 적외선의 일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분자 구조를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잠시 잡아두고 결국은 이제 가는 거지. 그 이산화탄소의 기여도는 약 3.3도시다. 실제로 이걸 따져보면은 방금 우리 봤는 말이에요. 6%를 따지면은 이산화탄소는 이것도 안 돼요. 약, 약 3도도 안 돼요. 3도도 안 되고 거의 뭐 이것보다도 한 2도 정도가 적합한데 많이 잡아가지고 3도로 잡은 거죠. 90%는 이거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얼마나 온실 효과가 늘어나느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그래프도 보여드렸죠. 윌리엄 하퍼 교수님의 지금 그 온실 효과 포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적외선이 바깥으로 이제 다 빠져나가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없을 때 전혀 제로일 때 요게 요선이죠. 그리고 400일 때 검은 선, 800일 때 요 주황색 선. 그래서 이 면적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머무르게 하는 온실 효과를 갖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은 뭔가 하면은 아예 아무런 여기에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물이라든지 메탄도 없을 때 완전히 그냥 빠져나갈 때의 면적이고, 요거는 이산화탄소가 0일 때, 400일 때, 800일 때고, 요 나머지 그럴 때 다른 이제 오존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등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0일 때 하고 400일 때, 400일 때 하고 800일 때. 바로 0일 때 하고 400일 때는 0일 때 뭔가 하면 이게 307이죠. 307이고 400일 때 바로 요 까만 선이에요. 요 까만 선. 277이죠. 바로 여기가 30와트 per 스퀘어 미터예요. 그리고 400에서 800이 되면은 바로 277, 요게 바로 277이니까 277에 274니까 요게 약간 차이 나는 게 있죠. 요게 이제 400이 됐을 때 더 추가되는 온실 효과예요. 3와트예요. 277 빼기 274 하면 3와트. 어떻게 그렇다면은 봐요. 이봐요. 30와트 per 스퀘어 미터가 지금 그 지구의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도가 뭐라겠나 하면은 약 3도 정도다. 실제로 3도도 안 되는 거죠. 약 3도 정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요 3와트 per 스퀘어 미터가 얼마 되겠나? 바로 10분의 1, 10분의 1 정도. 약 0.3도 정도가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이거예요. 170년 동안 이게 지금 400이 800 되려 그러면 지금처럼 증가하면은 지금 170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2배 증가했잖아. 400에서 800으로. 온실 효과는 약 0.3도 정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에 가지고.
3도 정도. 근데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구름은 어떠냐? 바로 이것도 그분이 썼던 이제 자료에 내가 가져요. 수증기와 물방울은 구름, 비, 우박, 안개 등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죠. 전 세계의 3분의 2가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보통 60에서 70.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잘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구는 항상 60에서 70% 정도의 그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죠. 덮여 있고 또한 전 세계의 70%가 바다로 있다. 어떤 데는 71%, 여기 보면은 그런 자료도 나오는데, 이 바다로 덮여 있다. 덮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의 중요성. 이게 굉장히 물이 지금 지구의 온도 조절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증기는 압력이나 고도에 따라 변하는 온도에서 응축되거나 바로 이게 물이라는 게 기체에서 액체 또 뭐 액체에서 기체로 가고 그리고 또 얼기도 하고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은 말이에요. 바로 끊임없이 이렇게 증발하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떨어지고 눈이 돼가 떨어지고 이게 지구의 물 순환 과정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구름이 60 내지 70%를 지구를 덮고 있고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다, 바다다. 이 71% 정도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봐도 뭐, 사해라든지 내륙에 있는 바다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지구의 온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한번. 그래서 대단한 온도 조절 역할, 구름, 바다, 물순환 등이 대단한 온도 조절 역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방금 봤죠. 여기서 액체가 기체로 가고 또 액체가 또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고 녹고 또 여기 직접 성화 현상이라 해가지고 얼음에서 곧장 가스로 되고 가스가 곧장 내려가는 이게 바로 이제 서리가 내리고 하는 것들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체가 이제 저 리퀴드가 같은 100도의 물이 같은 100도의 수증기가 되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이게 에너지를 증발하려 그러면은 열을 뺏어가지요. 열을 뺏어가고 또 이 가스가 또 이쪽 나올 때 이게 열을 내놓고 얼음이 얼면은 열을 그 이게 저 뺏어가고 얼음이 물이 되려고 하면 열을 뺏어가고 또 이걸 얼라 그러면 열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잡열이라는 거예요. 잡열. 이 잡열 현상 때문에 엄청난 온도 조절을 물은 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지구에 들어온 에너지에 340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100 정도는 반사돼 나오고 구름에 의해서도 반사돼 나오고 지면에 의해서도 반사돼 나오고 또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에어로졸 입자 물질에 의해서도 반사돼 나가는 그 중에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지표면까지 오는 게 160 정도가 오는데 그 중에서 뭐가 되느냐? 가장 많은 부분이 뭔가 82%가 바로 레이턴트 히트. 바로 이게 바로 레이턴트 히트. 잡열이에요. 얼음이 녹을 때, 물이 기체가 될 때, 그때 소모되는 거예요. 그냥 센스블 히트는 그냥 곧장 이렇게 가스나 물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들어가는 이 에너지, 가열 현상이죠. 근데 이게 거의 뭐 반 이상이에요. 그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많은 것들은 물이 증발되고 그런 데 들어가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온도 조절에, 지구 온도 조절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 알아요? 그게 뭐 그런 것들은 존 클라우즈 박사 강의에서도 잘 이제 그걸 하고 있죠. 뭐 오차까지 따져가면서 지면 도달 에너지 반 이상이 물 증발에 사용된다. 그리고 이 증발 현상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면에 있던 물이 증발하면은 가서 구름이 되죠. 이 구름이 되는데 열만 여기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면에 있는 열을 뺏어가 땅에 도달한 열을 뺏어가지고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되는데
수직으로, 공간적으로도 이동시키는 거지. 그 다시 말해가 물은 뭔가 하면은 태양빛에 의해 가지고 증발해 가지고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 가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열을 내놓고 다시 비가 돼 내려오는 거예요. 공간도 이동시키고 도달한 걸 가져가기도 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신의 어떤 아주 그 지구에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지구가. 지구가 그래 이런 현상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한다 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것들을 이제 그 존 클라우즈 박사 같은 분들은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상을 제가 한 가지 참 답답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 분야에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은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입을 닫고 있어야지 자기들이 연구비도 생기고 뭐 기후 위기다 하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답답한 소리 답답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지구에서는 정말 그 신의 창조물이라 할 만큼 이렇게 지구에 어? 이게 이 저 물의 정발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공간도 이동시키고 뺏어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구름이 얼마나 기온 조절을 잘하느냐 이것도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구름이 없는 날과 날이 흐린 날보다도 낮의 온도가 5 내지 10도 더 따뜻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구름이 없을 때 오늘 구름이 생겼을 때도 비교되고 아니면은 같은 날 뭐 대전에는 비가 안 내리고 구름이 없고 서울은 구름이 있고 그 온도 차이 그 지역에 맞춰 차이하면 이게 한 5, 6도 생겨요. 그 여기에 구름이 없을 때하고 구름이 있을 때하고 보통 온도가 5도 내지 10도 더 따뜻한 것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 다 기상한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지. 구름이 많은 날과 구름이 없는 날의 주요 온도 차이는 구름이 어,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라는 말, our surface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사는 요의 지면 때문에 지면에 도달하는 것을 이것을 위에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구름이 없는 하늘은 대기 이산화탄소의 10배에 달하는 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 있을 때 하고 구름이 없을 때 하고 내려오는 열이 이산화탄소의 10배, 10배보다 더 큰 거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5 내지 10도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오답 노트에 있는 걸 봤죠. 340이 내려와가지고 100 정도가 100와트 per 스퀘어 미터가 반사되고 지면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데 이 구름이 없을 때 클라우드 클리어 스카이. 클리어 스카이 때는 100만큼 이래 나가는 게 아니고 53만 나가고 그 차이는 뭐냐면은 47이죠. 그것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 봐요. 보통 구름이 그 이산화탄소가 조금 전에 우리 봤지만은 3와트 per 스퀘어 미터예요. 3와트 per 스퀘어 미터니까 이게 10배 같으면 30이죠. 30보다 더 크지요. 47인데. 그 구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지면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태양 에너지는 다르다는 거죠. 보시죠. 근데 바로 이게 나와요.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흥미로운 점은 여러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의 구름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이 밑에 이제 말미에다가 연구 목록도 제시해놨어요. 북반구 구름 커버는 6% 이상 감소하여 6% 이상 감소하여 5와트 per 스퀘어 미터 이상의 가열을 일으킨 이 사람이 이 자료를 그다 해놨어요. 거의 8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여기에 지구 전체의 지금 구름 면적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 논문에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요거는 시이고, 요거는 지구 전체 평균이고, 요거는 땅이에요. 땅에서 얼마나 반수했느냐. 요걸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83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 지구 전체 글로벌 오버랜드 오버시. 그래가지고 전체가 7.3%,
요것이 저거죠. 마이너스 7.5% 줄었고, 요거는 마이너스 7.3% 줄었다. 6% 이상이. 이렇게 40년 동안, 여기서 이걸 적을 한 거죠. 83년부터 해가지고, 93년, 2003년, 2013년, 요 7년, 2013년을 가지고 하니까, 요 6% 정도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 자료는 사르니카우 박사한테 받아가지고 이 책에다가 이 자료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 원본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 쪽에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구름 1% 증가할 때 기온이 0.23도씨 증가했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6.5% 감소해가지고 기온이 1.5도 증가한 거지. 구름이 줄으니까 이게 증가. 이거 한 비교하면은 말이에요. 앞으로 170년 동안 이산화탄소 400 ppm 증가하면은 0.3도 상승하는데 40년 동안에 1.5도 상승한 게 커요. 구름 때문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그기는 170년 동안 이산화탄소 400 증가해가지고 0.3도 증가하는 게 센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책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상당히 저는 처음 내봤어요. 놀라운 자료더라고 보니까. 큐 모델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큐 모델은 구름을 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정밀도가 너무 낮고 구름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도까지 여기 이야기해. 구름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정난운도 생겼다가 뭐 새털 구름도 있고 양떼 구름도 있고 뭐 각종 구름 모양이 있으니까 앞으로 구름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기후 모델에 다 해. 근데 구름이라는 게 굉장히 지구 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아예 묵살을 하고 지난번도 제가 한번 설명했지요. 아무런 영향을 그냥 조금 그냥 준다. 이런 정도만을 해가지고, 왜? 자기들이 알 수 없으니까. 이 정밀도가 너무 낮고, 만약에 이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모델을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 예측이 왜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온난화가 너무 과도한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지구의 기온은 변하지 않았는데 1997, 98년도부터 2015년까지 오히려 이때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후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 이 전혀 맞지도 않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엉터리 구름도 무시하고 실제로 구름 때문에 이게 지구의 기온이 지난 40년 동안 변해 왔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줄이지 않으면은 대재앙이 온다고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는 것이 그게 과학의 부패가 아니고 뭐예요?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90%, 70%, 60 내지 70%가 구름이 덮고 있고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고 이 양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산화탄소가 지금 지구 대기에 증가하는 게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요. 매 10년에 약 10만 분의 1. 왜냐하면 이게 왜 매 10년으로 하는가 하면은 그럼 만년에 그 1만 분의 1로 안 하고 왜 10년에 이거 하느냐 하면은 그 사이에 변동이 있고 진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 10년에 흔히 극소량씩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매 10년에 10만 불씩 극소량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의 기온이 변화해 왔는데도 이거는 무시하고 이것 때문에 변할 것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어? 화석 연료를 쓰지 말게 하고, 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이게 1.5도 상승하고, 이거 하면은, 앞으로 하면은 0.3도 상승하는데 40년 동안 1.5도가 큰 거예요. 170년 동안, 그것도 미래에 이거 두 배 증가했을 때 0.3도가 상승하기 전거예요. 전혀 안 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게요. 지난번에 바로 이분이 존 클라우즈 박사가 했는 그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뒀어요. Despite the increase in the carbon dioxide in Earth's atmosphere.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뭐, 아무리 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만은, the minuscule gas effect. 아주 작고 작은 gas effect on heat transfer. 열 전달 과정에서 아주 작고 작은 그 가스의 영향은 is swamped by great natural cloud cycle. 스원프라는 게 함몰됐다는 거죠. 지구에 거대한 자연 클라우드, 구름이 생기고 바로 이거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구름의 양이 변하고 여기에 대해 스왑프됐다. Therefore, it doesn't have any impact on climate. 이거 자체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영향이 준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거는 뭔가 하면은 그 바로 구름을 가지고 뭐 그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정말이고 이걸 잘 다듬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 의도되고 있는 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저께 얼른 신문을 봤는데 지금 유럽도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고 그 바람에 지금까지 UN 말 따라 하다가 다 망했다고 지금 경제가 다 망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문 나잖아요.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구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 지구인을 위한 오답 노트, 제가 이제 좀 바르게 다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바른 그 지식을 다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